세종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6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대방 폐철도 부지에 꽃밭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조성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이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를 위해 휴관기관도 오는 8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천안시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배농가를 위해 인공수분 작업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충남경찰청이 6살 아들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는 최근 수년 동안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28,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로 서울 0.63보다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도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2018년 1.57이었던 것이 2020년과 지난해 1.28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의 핵심은 공공보육 확대에 있습니다. 현재 세종엔 어린이집 332곳에 영유아 13,7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7,400여 명으로 전체 54.2%를 차지합니다. 광역시도 중에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평균인 40.4%보다도 13.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이 공공보육 이용률을 올 연말까지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나성동 복합 1곳과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및 전환 19곳,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4곳 등 모두 24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24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등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인 국립세종도서관의 휴관 기간이 당초 이달 15일에서 오는 8월 28일까지로 4개월 이상 연장됐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도서관은 철골 접합부 용접 부위에 대한 전수 보수와 철골 부재 보강 등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을 거친 뒤 재개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산시가 잡초와 불법 경작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배방읍 폐철도 부지를 꽃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4월 중순이 다 돼가도록 꽃밭 조성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장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 선형 개량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아산 배방읍의 폐철도 부지입니다. 잡초와 불법 경작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면서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이곳을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꽃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이 지난 지금 폐철도 부지는 꽃밭으로 탈바꿈됐을까?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초 아산시가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한 폐철도 부지입니다. 하지만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꽃밭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잡초만 정리됐을 뿐 폐철도 부지엔 꽃 한 송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폐철도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는 자체 예산 4천여만 원을 사용해 다음 달까지 설국 등에 종자를 뿌려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미확보로 늦어진 꽃밭 조성.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돼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배농가를 위해 인공 수분 작업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창구에선 오늘 14일부터 21일까지 각 기관 단체와 기업, 대학생, 국군 장병 등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뒤 소규모 고령 농가에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손 돕기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나 천안시 배원예 농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정이나 주말 농장 등에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요령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복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됩니다. 총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세종시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이나 규격이 적합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14곳의 지하수 방치공을 선정해 원상복구를 추진합니다. 방치공은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지하수를 다시 메우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오염원의 유입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동시에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275곳의 방치공을 복구 완료했습니다.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엽인 석탑을 천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은 문화재 반출 경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화재청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보 209호로 지정된 보엽인 석탑입니다. 보엽인 다란이경을 안치해 붙여진 이름인데 돌로 만든 보엽인 탑은 유일합니다. 천안 북면 대평리 절터에 무너져 있던 것으로 지금은 서울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충남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 보엽인 석탑의 환수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사단은 동국대의 문화재 입수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와 문화재 관리 당국의 묵인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석탑이 동국대로 기증된 1968년 12월은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국보급 문화재가 임의로 기증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동국대 보엽인 석탑 입수 경위 불법적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당국은 이런 부적합한 인수 과정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또 문화재청은 1982년 국보지정 때 당연히 소장기관이 해당 문화재 입수 경위 적법성부터 살펴봐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어 문화재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국대에 기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정보 공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등 대외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동국대 입수 경위에 대한 문화재청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천안 지역 국보 3점 가운데 현재 천안에 있는 건 국보 7호 흥경사 갈기비가 유일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천흥사 동종은 이미 환수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신창면 간해에서 궁화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보상 지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재감정 평가를 통해 보상 협의에 들어간 상태로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착공에 들어간 아산 신창면 간해 궁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8km 구간의 폭 10m로 국지도 75선과 지방도 623호선을 잇는 연계 도로망을 통해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5억 원으로 당초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아산시가 확보한 토지는 약 80%, 보상가 등을 이유로 매입이 지연되면서 현재 도로 공정률도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토지 매입을 위해 재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12월까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재값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수용 재결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 절차 수행으로 인해 도로 준공 시점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수소전류 전지차 4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3,25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 등입니다.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출고 등록 순으로 결정됩니다. 아산시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합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시민 참여를 통해 지방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예산 절감과 관련된 제안도 받습니다. 신고 및 제안은 아산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6월 10일까지 내년도 시민 참여 예산에 반영될 시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 비영리단체 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민 참여 예산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6살 아들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A씨의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산시 용화동의 A씨의 집안에서 숨져 있는 6살 비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비군이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군을 방치한 뒤 오랜 기간 집을 비웠다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치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천산업 쇠락으로 긴 침체기에 빠졌던 아산 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도고 온천 지역. 옛 청수장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제조와 판매는 물론 쉼이 있는 휴식형 업무 공간인 청수 스토어를 비롯해 치유 정원인 기곡 파빌리온과 도고 아카이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모두 1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구 코미디올 2층을 일회용품 없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로 리모델링해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유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옛 보건지수도 청년 한 달 살이 등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모두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청년들의 창업 기반 조성은 물론 코미디홀이나 레일바이크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천 산업 쇠락으로 긴 침체기에 빠졌던 도구가 청년 마을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 등으로 진로 체험을 하려는 학생들은 많지만 마땅한 체험처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단과 체험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제과제빵 전문 직업학교. 10여 명의 학생들이 케이크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재료 준비를 시작으로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작업과 반죽기로 머랭을 치는 방법까지. 전문 강사의 설명에 이어 직접 실습도 해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시작해봤는데 점점 선생님도 잘 가르쳐주시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 대상인 중학생들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천안에만 280여 곳에 체험처를 발굴했고 150명에 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단, 또 원활한 체험 진행을 위한 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편하게 제과제빵을 배울 수 있었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제과제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속 제공해주고 싶어서. 진로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관심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로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청년 취업 스터디 그룹 스파르타 2.0 속성 과정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속성 과정은 3일 동안 1대1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의회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4일간이며 최종 합격하면 일반 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연장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번 채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JS 산업보건연구소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77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SM정유에서 윤활유 제조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6-277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 종합주방마트에서
사무 보조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0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드림솔루션에서 사무기기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600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섬김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411-097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